네, 반갑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그동안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한 방에 3,400포인트가 이탈됐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그냥 우수수죠?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이 좀 일어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 요소가 좀 생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지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회복이 안 됐었기 때문에 포지션이 지금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으로 좀 전환이 됐어요. 자, 이대로 계속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심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지금 사실 내려갈 만한 재료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차익 매도만 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특이하게 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순매도,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이 다 같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주가 떨어진 데는 이제 기관 쪽, 금융투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쪽에서의 그 차익 매도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다 팔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속했을 것이고 그동안 많이 샀기 때문에 팔았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은 삼성전자의 그런 매도가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나왔고 외국인은 그 물량 중에서 일부를 또 흡수해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주가를 좀 떨구는 게 맞는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사고 있다는 거. 대신에 하이닉스는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아직 삼성전자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지수가 많이 폭락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3,386포인트에 마무리됐습니다. 말씀드렸던 3,360포인트 정도까지 왔어요. 3365. 여기가 이제 지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1선이 가까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밀려도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는 밀려도 괜찮고요. 약간 오버하면서 이격이 벌어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좁히기 위해서 들어오는 정도는 나쁘지 않죠. 추세가 뭐 지금 61선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더 내려와서 3,300포인트나 이런 데서 지지받고 반등 나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동안 과매수였던 것이 한 방에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옆으로 조금 횡보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 RSI 지표가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바로 반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등이 가까이 나오는 것이 이제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3,30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올 것이냐 이 부분인데 자, 뭐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현재 시점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은 좀 부담될 것 같고 옆으로 누워서 21선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떨궈서 아래쪽 묵직한 그런 지지라인에 지지를 받을 것이냐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타이밍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명절 전에 변수를 그대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반영하고 싶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 주는 거래일이 4일밖에 안 되죠. 월, 화, 수, 목 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4거래일 동안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이나 이제 화요일 정도까지는 3,300 근접까지 한 번에 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으로 해서 마무리되거나 아니면은 슬금슬금 계속 떨어져서 일단 명절 이후에 보자 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3,350으로 유지가 되면 슬금슬금 떨어질 것이고 3,300포인트 근처로 간다면 크게 떨어졌다가 반등 나가면서 다시 3,350 정도까지 반등 나가는 형태가 될 것 같다 판단되죠. 그래서 이 지표상의 움직임들 심리지표 RSI 지표하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을 1번이냐 2번이냐 세게 빼느냐 슬슬 빼느냐 그 차이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일단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4거래일 남은 상황에서 약간의 변동성 생각하시고 가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것도 21선에 거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떨어져서 여기 810포인트까지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슬금슬금 반등하면서 움직일 것이냐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오겠죠.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이제 슬금슬금 빠진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반등 포인트를 바로 만들 거고요. 코스닥이 코스피가 더 많이 떨어져서 3,300까지 간다 그러면 코스닥도 같이 떨어져서 820포인트 아래쪽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50포인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빠지면은 이제 과매수를 완전히 해소해 주거든요. 지수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과매수 국면은 완벽하게 해소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건강한 조정 국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낙폭이 크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좀 이거 뭐야 뜨거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겁먹을 만한 정도의 조정은 아닌데 조정에 대한 양상이 조금 더럽게 나타났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였겠죠. 자, 수급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의 기관들도 많이 팔진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6,600억 팔았죠. 그동안 매수한 거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수가 많이 떨어진 거죠. 자, 기관 쪽은 금융투자 2,700억 포함해 가지고요. 4,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둘이 합쳐 가지고 1조 1,000억 원 정도 이거를 개인들이 그대로 받았는데 개인들은 무엇을 받았느냐?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네, 오늘은 조선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조방원 다 떨어졌고, 금융주 섹터 뭐 할 거 없고요. 뭐 그냥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하이닉스 쪽 매수를 좀 많이 해준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네, 왜 매수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하이닉스 살 거면 삼성전자 사시는 게 맞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안 사고 하이닉스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네, 일단 수급 동향 보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포지션들이 이렇게, 외국인의 기관들이 털어내면서 개인들이 그 물량을 흡수하는 그런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오늘 이쪽은 완전히 처참합니다. 자, 네이버 조금 올라간 모습으로 이것도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됐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조금 유지되는 모습이었고 나머지 다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하이닉스거든요. 5.6% 정도 하락했고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잖아요. 이격이 벌어졌잖아.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격이 벌어지니까 조정 좀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죠? 네, 과매수 해소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총 1위고 지수를 붙잡아주기 위한 하나의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 포인트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커팅을 잡고 가면서 지수를 붙잡고 가는 형태의 움직임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제한적인 움직임, 즉 주가 떨어지더라도 옆으로 좀 슬슬 내려가거나 많이 올라가지 않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꼭 그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가볍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또는 바이오도 지금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있고 뭐 방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 쪽이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주가 떨어질 때 더 사자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섹터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금융주 섹터도 조심하세요. 이거 매수해가지고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금융주에 대한 매력이 한 개도 없거든. 근데 아래쪽 지지 포인트가 있어서 이제는 반등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재미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꼭 명심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은 이제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삼성과 관련된 삼성그룹주들의 외국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아래쪽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나가는 반등은 별 의미 없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카카오, SK스퀘어 이런 것들 최근에 올라서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 많이 빠집니다. 그다음에 전력 관련주들도 이참에 올라간 종목들 다 마음 먹고 때리자라는 느낌이 나오는 건지 주가가 근데 단기적으로 급락하게 되면 반등 포인트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조정이 별로 겁나지 않는 게 주가가 떨어진 만큼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과매도가 들어가면서 주가 반등 포인트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얼마만큼 때리느냐에 따라서 매수 포인트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부분을 기다리는 형태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식을 꽉 채워가지고 가지고 있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떨어진 이후에 추가 매수나 신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물린 상태로 다시 반등하기만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괴로울 수 있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 위주로 매도를 다 쳐놨기 때문에 현금이 그래도 제법 두둑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종목들 수익은 좀 깎아먹더라도 내려왔다 반등 나갈 때 재매수가 들어간 추가 매수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팔아먹은 거 재매수 또는 신규 매수 충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번 반등 포인트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못 잡느냐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 많이 떨어질 때 현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작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글쎄요. 뭐 이거는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미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왜 안 팔았어?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반등이 네, 좀 잘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뭐 흐름이 충격을 많이 주지 않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우리 뭐 삼성전기나 이런 거 다 팔았잖아요. 다 팔아서 네, 더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제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코스닥 쪽도 많이 빠졌죠. 알테오젠도 지금 이탈이 계속 나타난 형태라 약간 부담되고요. 자, 2차전지 쪽 많이 빠졌고요. 오늘 파마리서치 혼자 올라가고 나머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리더공업 이런 것들은 지금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이격이 좁으니까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괜찮아요. 뭐 성도 이엔전 이런 것들도 이격이 좁아져 있으니까 많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잘 버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팔지 않고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들 있잖아요. 뭐 KNJ 이런 거 수익이 50% 넘게 나왔는데 바로 팔아버리죠. 네,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나? 네,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어제 팔아먹은 거 ISC라든지 또는 제우스 이런 것들 이격이 들어오면은 타격을 좀 입을 수 있는 거, 삼성전기, 한솔 아이원스 뭐 이런 거, 네. KC텍 이런 것들 다 플러스에 팔았는데 뭐 안 팔았으면 주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죠. 현대모비스도 팔아먹었는데 팔고 나서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반등 포인트가 좀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저점 지지대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반등 포인트 나올 것 같긴 한데 반등 포인트가 나오더라도 바로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네, 체크만 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좀 챙겨놓으면 흐름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매매 포인트를 조금만 좀 잘 유연하게 좀 해주시면 그래도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은 아쉽네요. 네, 자 등락현황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쪽에서는 126개 종목 상승이고요. 779개 하락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42개 상승이고요. 1418개 하락입니다. 이게 뭐 그냥 뭐 오늘 몇 개입니까? 그러면은 2200개 가까이 오늘 하락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2200개.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네요. 아까 2400개 가까이 됐는데 2200개 정도면 그래도 괜찮네라고 봐야 되나요? 네. 2200개 정도면은 네, 상당히 많이 하락해서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잡고 갈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상승률 볼게요. 자, 포톤 시총이 작은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일정실업, 동양, 라닉스 뭐 이런 것들이고요. 네, 아이톡시, 네, 이런 것들. 노브랜드도 좀 올라왔네요.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쿠콘, 나이백, 뭐 이런 등등등등. 네, 그래서 오늘 상승한 종목은 몇 개 안 되네요. 22개. 제주은행은 또 올랐어요. 이 정도까지 되어 있고요. ETF 제외하고 나면은 20개 남짓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개 정도. KCP 많이 올라서 끝났네요. 그래도 8%대 상승이면 괜찮네요. 네. 그래서 그나마 네, 네이버가 좀 살려준 것 같아요. KCP 같은 경우는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팔아서 잘 떨어진다 그랬는데 계속 올라가고 네. 충분히 내려오지 않고 그냥 바로 가네요. 뭐 이런 거는 놓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네. 많이 먹고 팔았으니까 상관없지만 자, 1.05까지 올라왔습니다. 아까 아침에 0.8인가 0.9인가 그랬잖아요. 네, 지금 1.05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긴 하네. 마이너스 4%까지 빠지지 않았겠죠. 설마. 한스바이오메드, RNC바이오, 바이오 쪽이 조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비올, 샤페론, 조선내화, 에코글로우까지 해가지고요. ETF 제외하고 나면은 12개네요. 네, 12개 하락. 오, 제법 많은 편인데요. 네, 12개면은 좀 많이 빠졌네요. 자, 낙폭은 어떻게 되나요? 4%가 넘어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4%가 넘게 나왔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5% 정도까지 네, 나올 수 있다. 마이너스 3.5. 계좌가요. 마이너스 3.5까지는 안 나오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는 저는 마이너스 한 2에서 2.5 정도. 네. 마이너스 2에서 2.5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네, 3%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뭐 오늘 네, 잘 버틴 종목들 많아요. 0. 몇 프로, 1% 이렇게 빠진 것들이 있어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오늘 계좌는 저는 한 2에서 2.5% 사이 네, 마이너스요. 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2.5% 정도 잡힌 것 같다 생각되네요. 3%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 평균이 3에서 3.5% 정도 잡히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계좌가 한 4% 깨지거나 아주 박살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음 주가 조금 더
조정이 진행될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가벼울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자, 매매 동향 넘어갈게요. 네이버 쪽에 매수가 2천억 들어왔습니다. 기관들이요. 금융투자겠죠? 네. 아니네요. 연기금인가요? 네, 연기금하고 뭐 투신 이런 쪽에 들어갔군요. 네. 금융투자는 삼성전자 매도를 1250억, 1270억 요 정도 진행하면서 매도를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기관 총계로 봤을 때 2350억 정도가 삼성전자 매도였고요. 뭐 그 외에 카카오, 삼성전기, 두산하이브 등등등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매수는 거의 없다 봐야 되겠죠. 네이버하고 APR, 셀트리온 정도 매수 있다 봐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잔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 매도를 삼성전자를 많이 치고요. 차익 매도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 쪽에서 네, 매수가 들어왔다. 물량을 조금 넘긴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외국인들은 좀 달라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300억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하이닉스를 3500억 넘게 팔았어요. 자, 반도체 업종 쪽에서 반도체가 안 갈 거야라고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쪽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도 매수 있었네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쪽 넘어가면 또 팔아먹을 것도 팔아먹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손바뀜이 좀 일어난 것 같고, 업황 자체가 무너지거나 시장 자체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카카오, 네이버도 팔았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가 있었고요. 삼성 SDI, 삼성 중공업, 조선주 쪽 매도가 좀 나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아무튼 뭐 그런 형태 나오고 있다. 조방원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매도가 이제 2차문에 이제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방원 쪽에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시고 변동성이 생길 때는 일단 조금 피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종목을 너무 많이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떨어지면 더 산다 이거 아니고요. 떨어지고 나서 지지점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 포인트를 잡아보자.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 부분들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자, 주말이니까 푹 쉬시고, 네, 일단은 뭐, 장 마감 됐잖아요. 장 마감 됐는데 뭐, 계속 쳐다보고 뭐, 후회하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조정이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만 잘 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시고, 즐거운 불금 보내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쉬시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푹 쉬시고, 저는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